네, 북한이 이렇게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또 G20 정상회의가 개막된 시점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방대 박창희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노동미사일 발사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의도부터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낮에 약 사거리가 1,300km로 추정이 되는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 3발 모두가 일본의 홋카이도 앞바다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강도 높은 그 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오늘까지 모두 21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걸로 우리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우리가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지난달 24일에는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도 성공을 했고 또 올 들어서 이처럼 6월에는 이제 고각도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각도가 높이가 무려 1,400km를 올라갔다가 결국은 400km를 비행거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 노동 미사일 또는 이제 스커드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SLBM 미사일 모든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미사일들을 지속적으로 현재 도발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3월 중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 실험과 함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폐막한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G20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개별 국가 간의 양자 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멈춰라 그리고 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처럼 그 G20를 겨냥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결국은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든지 반대를 하더라도 자신들은 이 핵과 미사일 도발은 원래 예정대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G20 회의가 이제 폐막을 했지만 또 이어서 내일부터는 동아시아 회의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한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주요 모임들을 보고 길목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런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해오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 좀 익숙한 소식이지만 최근에는 발사 성공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짚어주셨지만 일본 쪽을 향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을 400km 이상이나 침범을 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발사를 하는 걸까요? 예, 이번 발사는 시점상으로 볼 때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사실은 발사를 한 걸로 저는 봅니다. 일단 그저께 우리 박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간인 한러 정상회담, 어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북한은 뭔가 메시지를 담고 사실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을 텐데 저는 그 의도가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그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58년에 그 중국이 금문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당시는 그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소련의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제 평화 공존론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58년 정도 되면은 미국,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단계, 미국, 소련의 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당시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대만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만일 소련하고 미국, 소련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중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만 통일도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만일 큰 도발을 야기를 하면은
소련이 결국 동맹국인 자기 편에 설 것이고 그리고 미소 간의 그런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의도하에 네. 사실은 도발을 야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한도 비슷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과 미국 관계가 지금 썩 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사드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만일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은 뭐 당연히 이 사드 배치의 그 당위성을 다시 제기할 것이고 특히 이 미사일이 뭐 수차례 지금 그 일본 자디즈 방공 식별 구역 그다음에 EEZ 내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 또 일본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안보적인 그런 그 군사적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는 결국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외교적인 갈등 유발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수록 오히려 사드 배치의 당위성만 강조해주는 꼴 아닙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이 계획하는 그 미사일 이런 전략과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애초에 지금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사회는 분명히 이런 핵과 미사일 도발은 유엔 헌장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고 있고요. 네. 특히 큰 변화가 있다면은 북한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7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무엇보다도 올해 3월에 통과가 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제재를 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북한에 어떤 의미로든지 이러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용납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북한의 의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읽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이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로 있지만 미국과의 어떤 수교 문제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데 결국 이제 국제사회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북한에게는 가장 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도발, 핵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입장을 현재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전례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북한에게 많은 그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숨통을 터줬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북한에서는 헤쳐오면서 스스로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서는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문제를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읽지 못하고 또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지를 못할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의도는 상당히 어떤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하기 바로 전에 한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앞서 문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상황을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그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온도차가 한중 간에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뭐 일관된 입장을 사실은 표명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어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의 그 정상회담에서는 또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자국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중국이 제기하는 그 이 반대 논리는 이 사드가 배치될 때 거기 이제 딸린 엑스밴드 레이더의 이 어떤
감시 능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많은 국민들도 제가 하도 많이 언급이 돼서 매스컴에서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결국 이게 그 감시 모드로 뒀을 때는 이제 2,000km까지 감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격 모드로 뒀을 때는 600에서 800k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격 모드로 이걸 두기 때문에 600에서 800km까지 그 감시가 가능하다. 그 범위는 산동반도 일부, 극히 일부 그리고 저쪽 북중 국경선 일부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거를 뭐 2,000km로 놓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 근데 그 탐지 거리를 떠나서 사실은 중국이 우려하는 그 이 미국의 어떤 그 중국 내 군사 자산 감시 이런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미 위성을 통해서 중국 내부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정찰기를 또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내 배치된 레이더도 어느 정도 그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국이 의도하는 그 정말 의도하는 우려하는 것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드가 배치됨에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 간의 어떤 그 군사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주변국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반중국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게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수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드 배치가 그 한미일 간의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한미일 간의 어떤 동맹 수준까지 어떤 그런 그 연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 맞서는 그런 그 연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실상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사실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중국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연대에 스스로 뛰어들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과는 어떤 뭐 그 사실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경제적 번영 이런 것을 그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만일 그 우리가 중국에 잘 설득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교감을 해 나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부분을 우려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좀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러시아도 원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는 평양의 핵 보유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이 좀 바뀐 건가요? 네, 이제 핵과 특히 이제 사드 문제를 좀 분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핵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특히 상임이사국으로서 굉장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특히 이제 그 사드 배치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범위 이러한 범위를 만약에 확장할 경우에는 방금 그 박 교수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러시아도 매우 중국과 함께 반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특히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북한을 절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드로 한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핵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러시아는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요. 이런 그 비핵화의 의지 같은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지난 토요일 날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서 당시에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당시 대학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북한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한 결정을 매우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발적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말한 그 도발적인 행동에는 5차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여러 형태의 핵 도발도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핵과 관련된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 똑같고 이번 그 사드와 관련해서 일련에 굉장히 많은 그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의 변동이 올 걸로 예상했지만 전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러시아와 우리나라 모두 북핵 불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